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또 하나는 그제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어제는 이재명과 그러니까 전 성남시의 퇴직 공무원 사이에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이 퇴직 공무원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지금 1년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왔던 거짓말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까지 1년 안에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그게 선거법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걸 빨리 끝내주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이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다음 대선에 출마도 못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정당 보조금. 대선 때 받았던 이 상황을 빨리 확정 지어줘야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이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1년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 3개월, 4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이 재판이 1심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집중 심리를 하면 됩니다. 증인이 많다 하더라도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빨리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박영수 특검 부분입니다. 이 박영수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한번 해달라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해서 소위 50억 클럽입니다. 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박영수가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취재를 했습니다. 이 법조인들을 비롯해서 이게 단지 법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게 지금 판사 탓이냐, 검사 탓이냐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박영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순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곽상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곽상도 부분에 아들이 50억을 받은 게 뇌물이 아니다. 이 어느 국민이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곽상도의 아들이 대장동으로부터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곽상도의 뇌물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퇴직금이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느 국민들의 상식에 맞느냐.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나섰습니다. 2심에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 뇌물죄가 입증되도록 하겠다라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수사 중인 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박영수도 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권순일에 대해서 이재명과 재판 거래를 한 이 권순일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부분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복잡합니다. 소위 간단하게 이게 검사가 잘못한 거냐, 판사가 잘못한 거냐, 김명수 재판부가 잘못했다 그냥 이야기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게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도 증인을 잔뜩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 끌기로. 지금 이재명은 이런 식입니다. 대장동 비롯해서 선거법 시간 끌어보자. 배째랍니다. 소위 시쳇말로 하면. 자기 불체포 특권도 내려놨다. 자, 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이럴 때 참 시쳇말로 배를 째줘야 되는데
오늘 뭐 주말 아침부터 제가 말을 좀 센 말, 심한 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검찰에서 대장동 비리에 대한 수사도 좀 더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수사 내용. 선거법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이 지금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지점에서 보면 됩니다. 이재명이 정말 김문기를 모를 수 있었느냐, 또 하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게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봅니다. 어제 설전은 이제 김문기를 모를 수 없었다. 특히 호주 출장을 가는 길에 김문기를 꼭 찍어서 이렇게 데려간 것은 거기 가서 대장동 이 사업을 논의를 했다. 여기 호주 출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김만배를 이제 사업자로 지정을 합니다. 모두 의논이 됐다라는 것이고, 김문기를 뭐 이재명은 잘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아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 뭐 부인은 그러면 아느냐? 이재명 자신은 아느냐?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미 나올 만큼 뭐 증거 뭐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이재명이 인터뷰를 하면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김문기와 관계되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하는 의도였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다라는 건 뭐 거의 분명합니다. 이 재판을 빨리 앞당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중 심리를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든 재판을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남시의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죠. 성남시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A씨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재명이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법정이 야비합니다. 이재명이 그 사무관에 대해서 서기관 승진을 못해서 불만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증인으로 나온 이 사람이, 공무원이 이 서기관 승진을 못해서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자락을 깔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제 증인신문에 나왔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공직 계통에 있었던 분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치단체장들이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 대장동 사업 같은 거를 추진을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무원들이 단계별로 다 반대합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자신이 감사에 걸립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시킨다 하더라도 책임은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 여기에 유동규를 꽂아놓고는 일을 공무원 조직을 거치지 않고 일을 추진합니다. 직접 보고를 받고 직접 추진합니다. 이건 뭐 거의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관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도움 준 사람, 자기 측근을 이제 외곽 조직에 이렇게 꽂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패싱하고 일을 추진합니다. 공무원 조직은 그 뒤치다거리만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제 다 나온 겁니다. 직접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호주 출장 가는 거 보안에 붙여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은 뭐 그런 기억이 없답니다. 기억이 없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공직 계통에 계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호주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문기로 바꿨다. 왜 바꿨겠느냐? 정진상이 바꿨다. 믿을 만한 사람, 보안이 유지되는 사람, 또 김문기를 실무자니까 같이 가서 이 대장동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를 한 것이죠. 유동규와 김문기, 이재명이 골프를 치면서 뭘 의논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논이었던 거죠. 그 증인으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 나올 것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재판. 그냥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뭐 부담스러운 재판, 시간 질질 끌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계속 뭐 증인 신청 통해서 시간 끌고, 뭐 검찰도 어쩔 수 없다라고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들 앞에서 사법부가 보여줄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이 선거법 위반을 이렇게 끌게 되면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큰 지금 특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김경수를 비롯해서 송철호 등등 모두 임기를 거의 다 채웁니다.
송치로는 임기 다 채우고 이미 나갔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그 시장 임기를 모두 다 마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거 빨리 앞당기도록, 이거 김명수가 지금 9월 퇴임하고 나면 다른 이제 대법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너무 늦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대장동 50억 클럽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참 정치적으로도 복잡합니다. 검찰도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김명수 사법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자 지금 여야의 평론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때문에 이걸 핑계로 해서 이재명은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곽상도를 비롯해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친했던 박영수였다. 박영수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하면서 윤석열을 발탁을 했으니까 윤 대통령도 박영수 전 특검과는 친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박영수를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 박지원이고 뭐 민주당 계통에 많은,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임명을 한 거니까 박영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민주당도 이거 다시 이야기를 하자니 대장동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끄림직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박영수 부부는, 곽상도 박영수 부부는 다 모두 검찰 출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끄림직합니다. 모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곽상도도 1심에서 아들이 50억 받은 것, 검찰총장이 특별히 나서서 재수사를 통해서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송원재 TV를 통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검찰을 믿어보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검찰이 전국에 2,300명이 있는데 모두 제대로 각오가 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거리를 둔 이런 검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금 수사가, 곽상도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모두 50억 클럽입니다. 검찰총장의 각오가 상당히 무의미해졌다. 국민들 앞에서 좀 우스운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판사 쪽도 문제가 있고 검사 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판사가 지금 법률상 다투어 볼 수 있다, 도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실관계도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박영수는 지금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20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또 3억 원을 이미 받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판사도 이 판결, 김명수 사법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판결도 문제가 있었고 검찰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거의 2년 만에 박영수에 대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게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수가 3억 원을 받은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증거나 내용이. 그런데 이것도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법조 이권 카르텔입니다. 박영수 부분, 또 곽상도 부분, 조금 이따 이제 권순일 부분도, 권순일 대법관이 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무죄로 뒤바뀌는데 중간에 김만배가 역할을 했다, 재판 거래를 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로도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제대로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 불공정했던 문재인 정권 때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검찰이 제대로 된 공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논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박영수 특검은 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묘한, 정치적으로 미묘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윤석열 당시의 검사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박영수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서 박영수는 뒤로 이런 돈을 챙기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처럼 윤석열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공정성으로 지금 소위 우파 지지층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이런 미묘한 부분, 검찰의 공정성, 이게 걸려 있는 게 박영수 특검이고 곽상도 수사고 권순일 수사입니다.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입니다. 이걸 구속영장을 쳤는데, 2년 만에 쳤는데 기각이 됐다. 판사도 3억 원은 충분히 지금 모든 게 거의 입증이 됐는데도 왜 기각을 했느냐. 200억을 약속받은 부분을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검찰이 수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검찰은 다시 또 수사를 해서 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곽상도 사건에서 1심에 무죄가 나왔을 때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재수사를 하겠다. 2심에서는 유죄를 받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이 박영수 건이 걸린 겁니다. 뭔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권순일도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이 법조 이권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박영수의 구속영장 기각, 이 판결은 판사도 문제가 있고 검찰도 문제가 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르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권순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지지부진한 것. 지금 곽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2,300명의 검사가 뭐 지금 벌써 모두가 다 바뀌었고 모두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대해서 이 이권 카르텔, 사법부의 이권 카르텔,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검찰의 공정성, 사법부의 공정성, 이 법조계 전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건 윤석열 정부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부분입니다. 여야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꺼립니다. 그만큼 예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대장동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겁니다. 그 다음 선거법 위반 재판 질질 끌겠다. 대장동 수사 별거 없지 않느냐. 검찰이 더 조사한 게 있느냐. 더 나갈 게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송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소위 배째라식입니다. 검찰이 이럴 때는 배를 째줘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의 저런 뻔뻔한 오만한 태도에 검찰이 응답할 차례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